안녕하세요. 갈매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구주입의 다산본원 중등부 부팀장 이두헌입니다. 오늘은 저와 이번 2차 지필고사 분석과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 출제가 됐고요. 선택형 25문항, 그리고 그 중에서 2차 방정식 10문항, 또 2차 함수가 1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보자면 기본 문항이 16문제, 중난이도가 5문제, 중상 난이도가 4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마냥 쉬운 시험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중간고사 지필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형 연계 문제가 5문제 정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저와 자세하게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표는 1번부터 25번 문제를 출제 단원, 출제 유형, 그리고 난이도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먼저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5문제의 도형 연계 문항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한 문제가 도형과 연계되었고 2차 함수에서는 4문제가 도형과 연계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영상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도형이 결합돼서 나오는 문제를 꼭 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4문제가 연계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중난이도 문제 5문제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중상난이도 문제 4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출제된 문제 중에 저희가 이제 구주입의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익숙하게 접했을 만한 유사 문항들과 24번, 25번 같은 중상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풀어보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문항 첫 번째인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곱셈 공식의 활용과 저희가 이제 결합돼서 활용된 문제인데요. 저희 윙 교재 보시면 유사한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방정식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라고 생각되는 10번 문제입니다. 자, 공통근 문제에 자연수 조건이 결합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 공통수학 원과정을 좀 익숙하게 수월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등과정만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좀 생소한 문제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대반 정규 교재인 시그니처 혹은 특강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시그니처 교재 106번에 공통근 문제와 자연수 조건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6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와 도형의 결합입니다. 자, 2차 함수에서 나타나는 이 정사각형 형태의 도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이 정사각형 도형과 2차 함수 그래프의 결합도 저희 시그니처 교재에 보면은 유사한 그림의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4번과 25번은 직접적으로 간략하게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24번 문제는 시험을 막상 볼 때는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도 3개나 등장해 있고 시간의 압박을 가질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비례식만 좀 식을 써서 풀어보면 정말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이라면 시간 배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후반부에 있는 문제가 막연히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략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CD의 길이와 BC의 길이만 식으로 표현하고 비례식을 세워보면은 식이 풀리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가 아무래도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우선 그림에서부터 압도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도 2개나 등장을 했고 그 안에서 삼각형 2개도 나오게 되면서 이 삼각형 2개 사이의 넓이의 비를, 즉 몇 배 차이가 나는지를 구해내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함수의 이제 식을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y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기본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를 2개를 던져줬고 식도 전부 다 줬습니다. 그렇다는 건 저희가 원하는 A, B, C, D 2점의 좌표를 전부 다 구해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넓이를 직접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y값이 4인 x값 그리고 y값이 마이너스 5인 x값을 추정해서 a, b, c, d에 대한 점좌표를 다 구하고 이제 삼각형 ACE와 삼각형 ECO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물론 삼각형 ACE의 A점, C점, E점 좌표가 전부 다 나와서 혹시나 선행을 하거나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뭐 신발끈 정리라고 흔히 얘기하는 사선 공식을 적용하려고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2점 좌표를 구해보면은 분수가 나옵니다. 평행이동을 시켜도 분수의 형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전체 삼각형 ABC 큰 삼각형에서 A, E, B의 넓이를 뺀 형태로 삼각형 AC의 넓이를 구성하는 계산을 하는 게 가장 간략한 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쭉 계산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ACE의 넓이와 ECO의 넓이가 딱 등장을 하면서 몇 배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끝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여러분들이 전부 다 풀만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좀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5번 문항은 풀이를 마치고요. 총평입니다. 단순 유형 암기로 내신 대비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후반부 문제를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을 거고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2차 함수 문제는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칭성에 대한 개념과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고요. 하지만 공통수학 1에서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선행을 좀 해본 친구들이 공통수학 1 과정을 좀 여러 번 해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앞선 1차 지필고사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형에 대한 연계는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2차 지필고사 분석은 마치고 여름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학년 2학기는 도형과 통계로 이루어져 있죠. 자, 도형 문제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큰 이상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도형을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고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처음엔 많이 틀릴 겁니다. 많이 틀리면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렇게도 접근을 하는구나 라는 방향성들을 꼭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통계 부분도 학생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계산이 많죠. 계산이 복잡하기도 하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단어에서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고 빠른 계산력이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익숙해지셔야 2학기 때 나오는 내신도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행에 대해서 저와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도 고등과정이 선행이 안 되어 있는 학생분들입니다. 먼저 1차 지필고사, 1학기 지필고사 전체 범위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해서 공통수학 1과 매칭이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기초 개념들을 잊기 전에 반드시 공통수학 1을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공부해 보면서 내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요 내용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구나를 느껴가면서 공부하시면
공통 수학을 이해하시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선행을 하고 있는 학생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이 4주가 채 되지 않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4주가 채 되지 않는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쉬엄쉬엄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달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실 중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을 준비하는 예비고1 시기이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속도를 조금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2학기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직전 겨울방학까지 꾸준히 속도를 올려가면서 고등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차 지필고사 분석과 여름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제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건 여름방학과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 건 예비 고1 시즌입니다. 여러분, 예비 고1이라는 것은 다가올 고등 과정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정말 필수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고등학교 때 조금 덜 힘들게 내신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고등과정 준비를 저희 구주입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